안녕하세요. 스타트킴입니다. 오늘은 칼라단에서 사업개발 담당하고 있는 벨라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칼라단이라는 싱가포르 트레이딩 그룹에서 사업 개발 담당하고 있는 벨라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은 박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커리어가 좀 독특하시던데 이전에 그런 미인대회도 나가보시고 연예 예능 프로그램도 나갔다고 하시고 또 맞아요.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커리어들을 쌓아오셨나요? 원래는 제가 2022년도에 미스 부산 대회를 나가면서 MC랑 방송인 쪽으로 커리어를 쌓고 싶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블록체인이라는 세계를 좀 알게 돼서 그냥 방송인을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내가 좀 전문 분야를 가지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처음에 크립토 세계에 입문을 하게 됐고요. 감사하게도 KBW라는 국내에서 가장 큰 블록체인 컨퍼런스 MC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동시에 이렇게 MC나 방송 활동도 종종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해외로 가셨잖아요. 어떻게 또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어떤 경험에서 또 해외 취업까지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에 업계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똑똑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모르는 상태에서 떠드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진짜 좀 공부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A41이라는 국내 블록체인 인프라 회사에서 인턴으로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한 2년 정도 사업 개발 일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크립토 산업이 사실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것도 물론 너무 좋지만 해외로 좀 뻗어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지금 싱가포르 소재의 회사로 아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 가고 나서는 좀 어떠셨나요? 처음에 이제 블록체인에 온 그 2년, 3년 동안은 굉장히 좀 갈증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에 와보니 사실 똑똑하신 분들도 너무 많고 파운더 분들도 보면 돈 진짜 너무 많이 버신 분들도 많고 개발자들이나 그냥 친구들인데 나 진짜 몇백억 벌었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 전 비교적 조금 쉽게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이야기 듣고 궁금해하고 이러면서 제가 모르는 도메인도 좀 빠르게 흡수를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사실 문송한 사람들은 한계가 조금 있다는 걸 느꼈는데 계속 이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기술로 1등을 할 순 없어도 이 사람들을 좀 이해하고 도와주고 이 사람들의 언어로 소통하고 이런 건 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외국인 친구들이랑 외국인 파운더들이랑 좀 친해지면서 아예 내가 환경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는 싱가포르 회사에 취업은 했지만 한국에서 이제 일하시려고 했는데 네. 가보니까 확실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이 넓고 다양하고 그게 가장 좋으셨던 거군요. 네, 맞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크립토 자산 운용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 회사에 오기 전까지는 사실 이런 되게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트레이딩하고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것도 잘 몰랐는데 와보니까 좀 돈의 흐름을 굉장히 민감하게 캐치해야지만 또 잘하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회사 자본으로 투자도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금융 전문성으로 자문 서비스를 해드리고 고객의 문제를 같이 찾아드리고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희 보스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일즈, 사업 개발 이런 롤이 제일 많이 간과하는 게 그냥 무작정 가서 팔려고만 하는 거다. 그 사람들한테 그냥 세일즈로 셀링을 하려고 하면 너가 가질 수 있는 신뢰가 한계가 있다. 진짜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게 먼저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사람 코인 부자 저 사람도 되게 똑똑한 파운더 이렇게만 접근을 했다가 저 사람들도 다 우리랑 같은 거 먹고 같이 똑같이 자고 진짜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진짜 문제로 생각하는 게 뭘까? 뭘 생각을 하고 뭐가 고민일까? 이런 걸 좀 궁금해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출발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일 하시면서 만나시는 분들이 자산가나 부자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 뭐 돈에 대한 건 충분히 있으시니까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의 니즈가 좀 있으셨나요? 대표님도 공감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돈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았고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굉장히 광적으로 집착하시는 분들이 다 파운더 분들의 좀 공통점인 것 같았어요. 그 문제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돈을 더 많이 번다 이런 컨텍스트가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세상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거에 정말 진심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 보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이제 그 컨텍스트에서는 돈이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보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서 문제를 벨라님이 해결해 줄 거라는 확신을 주는 건가요? 어쨌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나를 좀 좋아해야지 저한테 그런 문제들을 털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예쁘시잖아요. 미스 코리아도 나가셨고 예쁜 외모가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아, 네, 솔직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외모가 그 자리에 어울리기 위한 한 가지 그냥 요소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꼭 외모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어울리고 같이 이야기를 하려면 누구한테는 학력이 될 수도 있고 배경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냥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될 수도 있고 스토리텔링이 될 수도 있고 그분들이 뭔가를 딱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그걸 잘 캐치해서 그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 무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어울리는 것까지는 이 무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이상의 관계를 형성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관계는 어떻게 신뢰를 쌓고 또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나요? 외모도 훌륭하신 분들 너무 많고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지만 사실 이렇게 깊게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들통이 나잖아요. 그쵸. 그 이상의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진짜 가지고 있는 매력 그리고 그 사람을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그 신뢰는 어떻게 쌓아오셨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다른 사람들을 진짜 진심으로 좀 궁금해요. 이 사람이 부자가 됐으면 어떻게 된 거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지? 이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뭔지? 이런 게 전 좀 진심으로 궁금하고 그걸 물어보고 들어주고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좀 신뢰가 쌓이지 않았나. 그 사람에 대한 진짜 궁금함 진심으로 가지고 있는 게 느껴지니까 네. 그분들도 얘기하면서 벨라님과 신뢰관계를 쌓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저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진짜 겉으로 보여지는 거 말고 매일매일 골치 아프게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뭔지를 같이 고민하고 궁금해 하다 보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업계를 예시로 들면 지금 대중들이 블록체인 솔루션에서 문제점이 느끼고 있는 게 뭔지 뭘 하려고 하는 프로덕트인지 왜 안 되는지 뭐가 잘 됐는지 진짜 파운더랑 동등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단순히 일로 이 사람이 이거 고민하니까 나 이거 줘야지가 아니라 혼연일체가 돼서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막 뭘 먹고 뭐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를 만나러 오는 미팅에 뭘 기대하고 있을까? 이런 걸 좀 굉장히 과몰입을 잘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 하고 계신 일도 그런 분들과 교류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으신 거죠? 네, 파운더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서 다 본인이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나 이런 게 문제야 라고 토로하는 게 전 핵심인 것 같은데 그거를 누구한테 하느냐가 신뢰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부자들이 훨씬 더 비즈니스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많이 해왔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들이 어떤 조언이라든가 이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대표님들이 잘하시는 영역이 있고 그걸 잘 위임하시는 것도 능력이라고 주변에서 보면서 좀 배운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의 니즈를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고 네가 뭔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이런 생각을 저도 처음에는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네트워킹 자리에 가고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주제로 막 세미나하고 이런 상황들에도 진짜 그걸 공부하고 배우고 알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많은 컨퍼런스 행사 자리를 돌아다니면서 잠깐이라도 교류한 분들을 다 합치면 부자분들을 500명 정도는 만나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야기를 해보면 그 자리에서 경청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인터뷰도 많이 해보고 이런 패널 자리나 1대1 미팅 자리 정말 많이 가봤는데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대화를 이 사람들이랑 이끌어낼 거냐인데 저도 처음에는 그 사람들의 뭔가 흥미를 유발할 걸 막 자랑하고 나도 이거 해봤다, 나도 거기 가봤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좋은 대화를 이끌어내는 게 별게 아니라 그냥 진짜 잘 듣는 거더라고요. 내가 뭔가 억지로 사실 안 해봤는데 나도 뭔가 크립토 투자로 돈 벌어봤다 이런 얘기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그냥 궁금한 거 이 사람이 부자다, 파운더다 이러면 저도 부담스럽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동네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국 온 친구라고 생각하고 너 한국 언제 왔어? 막 뭐 해봤어? 나 진짜 맛있는 거 아는데 너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도 좀 마음을 열고 얘가 되게 나를 궁금해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뭔가를 세일즈를 한다 막 이 사람의 뭔가를 내가 막 채워서 이걸 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의도를 가지면 사실은 들통이 나고 반대 입장에서도 얘가 나한테 뭘 얻어내려고 하나 보다가 되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난 너가 되게 궁금해.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뭐야? 그리고 그냥 계속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때로는 제가 굳이 해결을 안 해줘도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저랑 더 관계를
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저는 경청만 잘해도 굉장히 큰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질문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경청해주는 걸 잘 했을 때 오히려 호감이 더 생기고 네. 처음부터 가서 뭔가 팔려고 하는 맞아요, 내 맞아요. 제품과 서비스 막 소개하는 거는 오히려 도움이 되진 않는 거라고 보이네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말하지? 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더 잘 듣지?를 고민하는 컨텍스트가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사실 이거 저희 엄마가 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엄마가 이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엄마한테 가서 저 MC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한테 도대체 뭘 물어봐야 돼? 라고 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 그냥 잘 들어라. 그게 전부다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꼭 방송이 아니더라도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게 진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막 부자, 성공한 기업가 이러면 그분들도 아마 그런 타이틀이 부담스러우실 수 그쵸, 있을 것 얘기하는 같아요. 거잖아요. 저도 업계에서 만나서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큰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펀드 매니저거든요. 저는 그 친구가 펀드 매니저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어떤 애가 있길래 가가지고 나 이거 잘 모르는데 좀 알려줄 수 있어? 이러니까 그 친구가 처음에는 나 귀찮으니까 내일 얘기하자 이랬거든요. 저는 그냥 그러면 내일 얘기해야 되나 보다 해서 그 친구한테 다시 찾아갔어요.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보통 자기가 나 귀찮아 하면 다시 안 오는데 전 진짜 그 친구의 뭔가 백그라운드나 뭐 얼마나 부자인지 이런 거 모르고 나 이 프로덕트 모르는데 좀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저랑 대화를 하고 좀 약간 놀란 거예요. 보통 자기한테는 뭔가를 얻으려고 너 투자 어디 했어?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고 엄청 편하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제가 애초에 그 친구한테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없었고 그 친구도 그런 진심을 좀 알아준 것 같아요. 얘는 나한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애가 아니라 내가 도와주고 싶은 애구나 라는 그런 인식이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그 친구를 만나고 친해진 과정이 업계에 들어와서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모르면 드러내는 게 좀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좀 용기 있게 네. 얘기하시고 진심으로 소통하시니까 더 교류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하나가 더 있긴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그들이 가지지 못한 걸 전부 다 계산 없이 내어줄 수 있는지가 더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떤 걸 벨라님은 그럼 계산 없이 내어주신 경험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명히 상대방이 잘 모르는 영역이나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쉐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블록체인 컨텍스트로 가져오면 해외 파운더분들이 한국에 뭐 어떻게 진출하는지 아니면 뭐 대중들이 뭘 관심 있어 하는지 아니면 뭐 커넥션일 수도 있고 근데 저도 사실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사람들을 정말 내가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저도 진짜 그냥 발 뻗고 나서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도 콜드메일 보내고 DM 보내면서 내가 이런 걸 너무너무 해결해야 되는데 도와달라. 그런 걸 이제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죠.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에이전시를 통해서든 다른 더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든 할 수 있는데 제가 진짜 발 뻗고 나서서 직접 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좀 더 신뢰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사소한 거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한국에 출장을 왔다가 싱가포르에 돌아가면 숙취해소제를 하나 사드린다던가 그렇게. 제가 되게 빵순이어서 간식 같은 걸 좋아하는데 그냥 하나 더 사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걸 못 사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좀 사소하게 이 사람이 좀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내가 그냥 쉐어하고 싶은 거 이런 걸 좀 많이 챙기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비즈니스 미팅도 너무 많으니까 다 그냥 놓치고 지나가고 이러기 바쁜데 그냥 시간 한 번 더 내서 진짜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 한마디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반대 입장에서 벨라님 저 이런 취업 관심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할 때 바쁘시겠지만 시간 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런 멘트가 하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저도 그거에 따라서 마음이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전 그런 것도 많이 해요. 제가 트위터 활동을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런 KOL이라고 하는 홍보하는 활동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였구나. 제가 트위터 팔로워가 사실 인스타 팔로워보다 많아요. 거의 1만이 더 가까이 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막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KOL이시잖아요 하는데 전 진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이 제일 고민 있는 게 커뮤니티에 한 번이라도 더 노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뭐 셀카를 올리듯 조회수 하나가 더 찍히면 파운더들한테 사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포스팅 하나 올리고 셀카라도 하나 더 찍어서 이 사람의 프로젝트가 노출이라도 하나가 더 되면 저는 그게 좀 진심을 움직이는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맞아요, 다 맞아요. 하나하나 프로젝트들에 도움이 되니까 같이 활동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봤었던 게 그 벨라님이 갑자기 라이브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스트리머까지 하시려고 하는 건가 해가지고 좀 재밌게 봤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그렇게 스트리밍하고 포스팅하고 막 셀카 찍어 올리고 그런다고 저한테 뭔가 보상이 떨어지진
쓰진 않거든요. 그런 액티비티를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더 움직이는 게 열심히 하는 배경인 것 같아요. 그게 또 신뢰 자산이 돼서 네. 또 탈라단에서도 뭔가 맞아요. 같이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생길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네. 내가 이 프로젝트를 그냥 도와줘서 당장 저한테 수입이 얼마 정도 더 추가가 될 수 있지만 돈을 받고 일한다는 순간 대가성이 생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당장 저한테 이렇게 돌아오는 리워드보다 그 사람이 저를 신뢰해주는 게 훨씬 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본이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아, 저도 딜라님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기억나네요. 아, 정말요? 저희가 그 어떤 포지션 채용한다고 했을 때 음. 제가 뭐 따로 부탁하거나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바로 그 채널에도 올려주시면서 맞아요, 알려주셔가지고 맞아요. 엄청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네. 김은희 대표님이랑의 인연이 너무너무 감사한 인연인 게 처음에 그 독서 모임으로 저희가 네, 만났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임기 대표님처럼 성공하신 창업가분들이 제 주변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임기 대표님이 제가 하는 그 모임에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사실 친구들한테 엄청 자랑을 많이 했어요. 아. 너네 코드스테이츠 알아? 이 대표님이 지원을 하셨다. 근데 그때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가 대표님한테 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도 그런 공통의 관심사 하나로 좀 가까워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저도 대표님이 좀 더 편해지고 대표님도 저한테 좋은 기회들도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그 과정에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내가 성공한 창업가가 아니어도 이런 분들이랑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도 있고 나도 이분들한테 당장은 도움이 못 되어 드려도 이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좀 진심으로 같이 공감을 해드리면 언젠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다 보니 채널도 생기고 저도 채용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는 사실 그 포스팅 올리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되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나도 이렇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네? 이런 것들을 더 배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의 순간들이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엄청 고맙고 기억이 되는 순간이 되더라고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에서 한국 잠깐 오셨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한테도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